요즘 노동계의 핫 이슈인 탄력 근로제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일감이 몰릴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는 탄력 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니다라며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대체 탄력 근로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탄력 근로제가 무엇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탄력 근로제는 사실 원래 근로기준법상에 항상 존재했던 제도인데요. 일감이 몰릴 때는 한창 열심히 일을 했다가 일감이 적을 때는 또 다시 평소보다 적게 일하면서 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이 많은 주에는 길게 일하고 일이 없는 주에는 덜 일해서 3개월 평균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으로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업계는 이 탄력 근로제 기간을 왜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네, 이번 달부터 주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기 때문인데요. 업계는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단축되는 대신 탄력 근로제를 확대 운영해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3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건설 공기를 맞추기 위해 3개월 내리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3개월 안에 주 52시간 근로를 맞출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탄력 근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의 주장이 나름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업계의 주장대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탄력 근로제 기간을 이미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외국의 산 경험이 판단 근거가 됐을 텐데, 이 외국 사례를 몰랐던 걸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네.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제부터 해외 법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탄력 근로제 기간은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있던 법조항인데요. 이번에 선진국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이 확대를 고민을 했었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주무국장에게 선진국 사례를 물었더니 잘 모른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선 오히려 저에게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예요. 되게 간단한 정도만 있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자료도 이게 도대체 언제 업데이트가 된 건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몇 개 나라에 대한 실제 저희가 갖고 있긴 한데, 이걸 저희가 전반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다거나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옛날 근로기준법 조항을 버젓이 들이댔다는 게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서 선진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3개월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거의 대다수의 유럽이 1년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와 독일은 최대 1년,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6주가량이며 핀란드의 경우에는 52주까지 가능합니다. 네, 가뜩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선진국 사례처럼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이 전제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탄력 근로제 기간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맞춰야 하지만 프랑스 등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 35시간을 48시간에 맞추도록 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분위기는 3개월은 좀 짧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김동연 부총리나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경제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김동연 부총리도 이 탄력 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정작 김영주 장관은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김영주 장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노사 자율에 맡기게 되면 주 52시간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노동자가 약자인 을이기 때문에 사용주인 갑이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이 가야 할 사용자 측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구심 역할을 해야 할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탄력 근로제 기간도 문제지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있어 선진국과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본적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못 받고 있지만 외국은 그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로시간을 법정으로 40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같은 법 내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선진국은 법으로 근로시간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노사 합의 문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건데요. 법정 근로시간은 정부가 하나의 잣대를 제시하는 것일 뿐 결정은 노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작 우리 기업들은 이 자율적 노사 합의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네, 특히 대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귀족노조나 특권노조로 비판받는 지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정부가 아예 나서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인 H모 대기업 임원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급하게 그 일을 해야 되거나 또는 그렇게 담아놓는데 조합이 다른 이유로 그 부분을 용인을 안 해버리면 그게 진행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거를 왜 노조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네,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노조가 아예 없는 현실이잖아요. 반면에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귀족 노조라는 게 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참 안타까운 양극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편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네.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절차 관련해서 거기에서는 뭐 산업별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별로 시행하는 경우에서도 상시적인 조직인 뭐 예컨대 사업장위원회나 이런 데가 결정을 하게 하는 구조라서 그것들이 좀 악용될 여지가 적고요. 그러니까 노사가 진정으로 합의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될 확률이 높아서 네. 우리는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원하잖아요. 네. 다만 절차가 이제 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불명확한 네. 절차로 하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악용할 여지가 많아요. 그럼 다시 이제 탄력 근로제 얘기로 돌아가서요. 김 장관은 그럼 계속해서 이 3개월 단위 기간을 고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로 예정된 실태조사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기간에 대한 확답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담당 공무원들이 아직 해외 법제에 대한 검토조차 시작이 안 된 상태라 빠른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력 근로제 논란에 대해서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